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5월 가운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남성이 올해 상반기에만 1년 전보다 5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환자가 7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아기가 빠르게 성장하는 생후 6개월 전후 시작하는 이유식. 다만 가족 중 심한 알레르기 체질이 있거나 아이가 아토피가 있을 경우 이유식을 먹일 때도 여러모로 고민됐을 겁니다. 쌀가루보다는 쌀로 밥을 지은 후 5배 정도 물을 붓고 끓여 미음을 만들면 쌀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고요. 특히 채소 중에는 아토피를 완화하는 데 있어 비트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트, 시금치, 당근의 경우 질산염이 많아 생후 6개월 이전에는 먹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역대 5월 가운데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3만 3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4,100명 감소했습니다. 이는 역대 5월 출생아 수 가운데 최저치입니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15만 9,600명에 그친 데다 보통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40만 명 선을 밑돌 전망입니다. 한편 혼인 건수는 약 2만 7천 건으로 작년 5월보다 5.5% 늘어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가 증가한 건 작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에 달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국에 38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은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16,000여 곳 가운데 388곳은 시속 60km, 69곳은 50km, 841곳은 40km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 규정에 불과해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들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1년 전보다 52%나 급증했는데요. 아빠들이 육아휴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은 소득 감소를 정부가 지원하고 공동 육아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5,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늘어 올해 10,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616명, 2015년 4,87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2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3.3%에 불과했지만 6월 기준 11.3%로 두 자릿수를 돌파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현상이 육아휴직 장려 정책과 공동육아에 대한 남성의 책임감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을 고려한 아빠들이 가장 걱정하는 점은 소득 감소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정책,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한 남성은 1,817명으로 지난해보다 80% 증가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첫 3개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참여하는 아빠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 온라인 플랫폼도 이번 달 중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늘에 있어도 참기 힘든 찜통더위. 말 그대로 낮밤 가리지 않고 찜통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합니다. 어른들도 버티기 힘들어 하시니까요. 만두가 된 기분이에요. 찜만두. 찜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덥네요. 더위병 환자는 7월부터 빠르게 늘어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요즘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질환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도 지난 7월 11일까지 245명의 더위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7월 4일에는 제주에서 열사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온열 질 환자의 4분의 1은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나타납니다. 더위병 환자가 발생하는 장소는 실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노약자의 경우 오후 시간대 외출을 자제해서 장시간 폭염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다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카페인 음료보다는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혹 어지럽거나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좀처럼 끊이질 않고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책임감 있고 준비된 양육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심경이 어떠세요? 지난 2월 3살 배기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은 최근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이에게 귀신에 씌였다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밥도 주지 않는 등 학대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안겼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도 전 남자친구를 만나겠다며 2살 배기 딸을 집에 방치해 생명까지 앗아간 20대 엄마 사건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된 뒤에야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아동학대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동학대 발생 빈도는 여전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를 하는 부모의 상당수가 양육 태도와 방법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스스로 아이를 기를 준비가 미흡할 경우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해자들이 굉장히 일찍 독립하게 되고 일찍 이제 출산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양육을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세밀한 복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관심 또한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올 하반기 조심해야 할 10대 감염병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조류인플루엔자, AI 인체 감염이 확산 중이고 국내에서는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유행할 전망입니다. 올해도 유행했던 조류인플루엔자 AI의 인체 감염 사례가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내에서 유행한 유형과 다른 H7N9형 AI에 걸려 지난해부터 280명 넘게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나라를 공포에 빠뜨린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계속 유행하고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기가 매개체인 지카, 댕기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도 경계 대상입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모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미국과의 교역과 왕래가 굉장히 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고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하반기 국내에서는 쯔쯔가무 시즌과 야생진드기가 옮기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생진드기에 물려 올해 벌써 10명 넘게 숨졌는데 9월에서 10월 특히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건당국은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기침은 팔꿈치 안쪽으로 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만으로도 대부분의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사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은 범죄 피해를 볼 확률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을 당할 가능성은 남성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0대 남성 임모 씨는 지난해 혼자 사는 여성 A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현관문 앞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에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 씨는 A씨뿐만이 아니라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상습적으로 노렸는데 이처럼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얼마나 높은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지연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33세 이하 1인 가구 중 여성들은 범죄 피해를 볼 확률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하게 될 확률은 남성보다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변수들이 젊은 여성에게 높게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개인 노출 항목과 범죄자가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정도를 의미하는 매력성 항목에서 청년층의 점수는 다른 층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독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더욱 적극적인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8월 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7년 한국 모유수유넷 세계 모유수유 주간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모유수유넷과 권미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조혜진 한국 모유수유넷 회장, 권미혁 국회의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재욱 이부판 동아시아 대표, 문희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조혜진 한국모유수유넷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모유는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모유에서만 나오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인의 자살률이나 분노 조절 장애 등등 위험성이 훨씬 낮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고 또 변질될 염려도 없는 엄마젖을 6개월 내지 1년만 견디고 먹이면 자녀의 일생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권미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조혜진 회장님 비롯한 모유수유넷 여러분하고 저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여성이 행복하고 모성이 보호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가 시행 중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들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분유에 대한 광고 금지를 유지하고 더불어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9대 한국모유수유넷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는데요. 9대 홍보대사에는 7자녀를 모유로 키운 신정민 씨가 위촉됐습니다. 아기 7명 낳고 모유 수유로 키운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유 수유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 저희 보면서 그 엄마들이 아기 엄마들이 또 모유 수유 하는데 더 힘을 내고 열심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송보경 서울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WHO 모유수유 관련 지침 변경과 한국 모유수유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선희 대구 가톨릭대 교수는 WBTI 트렌드에 근거한 한국의 모유수유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WBTI는 영유아의 음식 섭취 실천 보호 및 증진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입니다. 신한미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모유수유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신 부장판사는 모유수유 관련 법 규정이 영유아의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미 가천대 교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모유 대체품 제조사 간의 이해관계 상충 현황과 재원을 주제로 발표했는데요. 김 교수는 두 주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오해의 소지를 부를 수 있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모유수유 증진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렸습니다.
모유 수유 증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데요. 대학생 2명이 청년을 대표하는 패널로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모유수유넷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종합해 향후 모유수유 증진 활동에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엄마 수다가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회장 한병서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수상안전사고로 인해 수영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영은 스포츠 이전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의 익사자 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연평균 2,116명이 순환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통계도 있으며 그 익사의 원인으로는 85% 이상이 사고로서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익사 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로서 어린이 10만 명 중 3.1명이 해마다 익사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 순환사고는 강이나 바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목욕탕, 욕조, 양동이, 배수구, 분수대, 맨홀 등 물이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잠시라도 눈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물에 의한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전선에 의한 감전, 미끄러짐에 의한 두부 외상, 발작으로 인한 심장마비, 염증이나 경련으로 인한 마른 익사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과 수상 안전을 위해 연수나 교육을 다니다 보면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마른 익사를 보호자분들께서도 의외로 모르고 계신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마른 익사는 물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익사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영유아가 수영을 마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갑자기 기침, 호흡곤란, 청색증, 무기력증 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실을 방문하여 의료인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영법 수영 위주의 우리나라 수영교육과는 달리 생존 수영을 학교 교과목에 포함시켜 필수적으로 수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익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수영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학부모는 물론 교사, 공무원, 학생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영 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생존 수영 지도사, 수영시설 인프라 등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관련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영유아의 수영 교육은 영법이나 기록을 위한 수영 교육이 아닙니다. 물에 대한 기초적인 체험 교육으로서 물놀이를 통해 공포심을 없애고 흥미를 갖게 하며 수상안전사고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생존 수영 교육과 기초 수상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우리 모두 순환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실제 물에서의 활동 능력을 향상하여야 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생존 수영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필수 교육입니다. 생존 수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야생 진드기,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려 20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리면 1, 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요. 치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셔야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이지만 진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잔디에 그냥 앉거나 나무가 우거진 풀숲에 들어가는 것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야외 활동을 철저한 목욕과 세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요가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